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주식시장 시황 관련돼서 언급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트리거가 시장에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서 오늘까지의 방향을 좀 보고 이제 앞으로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트리거, 앞으로의 전략이라고 주제를 이제 거창하게 쓰긴 했지만,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이제 FOMC 회의에, 그러니까 FOMC에서 연준이죠. 연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떠한 의견을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냐, 그 금리 인상을 빨리 단행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좀 느긋하게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 앞서서 시장이 좀 그래도 나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트리거가 되고 있는 그 흐름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시장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 지금 이제 일봉상,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봉상을 보시면, 화요일까지만 해도 이게 시장이 언제 얼만큼 하락을 할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어떻게 보면 3일간 1.4%, 2.2%, 그러니까 3.6%, 거의 한 5%가 한꺼번에 빠졌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5% 빠졌고, 이 코스피도 화요일까지 보면 0.6%, 1.2, 1.8%, 이제 한 3%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3%와 5% 정도가 빠지면 결국에는 종목들은 한 두세 배 정도 더 빠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같은 종목들은 한 6%에서 한 7% 정도 빠졌을 거고, 6%에서 한 9% 정도까지도 빠졌겠네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0%에서 15% 정도는 빠졌을 겁니다. 종목들이. 뭐 거기 이제 시장만큼, 시장 수익률만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더 많이 상승을 한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시장 대비했을 때 조금 더 하면 덜 하지, 덜 빠지진 않는다 라고 하면 빠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시점이 바닥인지를 좀 예측하기가 좀 버거웠죠. 그래서 저도 막 2,400 정도 1차로 그 정도 봤고, 2차로 봤을 때 좀 많이 빠지면 한 2,360, 70 정도, 그리고 더 좀 심하게 빠진다? 그러면 2,300 정도까지 봤는데, 어찌됐든 뭐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온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오늘 양호하게 뭐 마감이 되고, 우리 시장이 그 다음날 이제 미증시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오늘 뭐 나스닥 선물로만 보면 뭐 긍정적이고, 유럽 시장만 봐도 긍정적이다. 뭐 어떻게 보면 아시아 시장이 먼저 선반영 되면서 최근에 움직여서 그 방향을 보고 나서 미증시도 움직이고 유럽 증시도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날 어떠한 제스처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미증시로 금요일날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시점으로만 보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고, 이 기술적 반등을 토대로 박스권 시장에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렇게 가두리로 갇혀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한 2540에서 2420 정도, 한 100포인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이게 이제 좀 길게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한 2300 후반이나 2400 초반 정도,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로써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도 만약에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제 다시금 고점적을 돌파할 수 있는,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FOMC, 그러니까 연준에서 특별한 그런 파월 의장이 특별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으면, 이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뭐 금리를 조금씩 좀 비둘기파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가 자체는 뭐 미리 이제 7월 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되레 시장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여러가지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트리거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거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누적 순매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19조를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0조를 팔았다. 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스닥은 개인이 8조를 샀고, 기관 외국인 3조 9천억, 2조 5천억, 2조 6천억 정도 역시나 팔았다. 근데 이거를 좀 앞당겨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시장은 뭐 지지부진하고 안 좋았지만 7월부터에 대한 방향을 보시면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5조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뭐 14조 정도를 외국인이 올해 초부터 12조 정도죠. 12조 정도를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두 달, 7월, 8월, 이제 8월이 거의 끝나가기 전인데 두 달 만에 5조를 샀다. 그럼 팔았던 거에 거의 절반 정도를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런 매수세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월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인이 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외국인이 1900억 매수를 합니다. 참고로 1월부터 어제까지 보시면 약 4조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이제 거의 2000억을 8월 한 달 동안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슬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리고 왜 그러면 7월 8월에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냐 얘기를 보면, 결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연초 지수 자체를 보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3000 정도 선이었거든요. 근데 7월부터 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7월에 거의 저점이 2270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750포인트가 빠진 거죠. 한 30% 정도가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슬슬 담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7월부터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좀 명확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로 많이 샀지만 뭐 겉다리 종목들도 많이 샀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나오진 않았을 거지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나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 보시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했었던 7월 1일부터 매수한 종목들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을 대략적으로 샀는지 확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샀고 현대차,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쪽을 샀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태조 이성계라고 해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태양열, 조선,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원전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기 다 포진이 됩니다. 웃기죠? 재밌죠?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가총액이 굵직굵직한 종목들 중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역시나 뭐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LNF 뭐 이런 쪽과 그리고 바이오 쪽, 시가총액이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쪽, 알테오젠, HK 이노엔, 뭐 카나리아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다. 근데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스튜디오 드래곤, 위메이드 같은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사고 있다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내일과 모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까지에 대한 흐름을 보면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이제 완전하게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내일 상승을 하면서 못해도 2480에서 2500 정도 선, 그러니까 못해도 이 구간 안에는 유지가 돼야 결론적으로 이제 추이 자체가 다시 앞선 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유지가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800한 20선 내외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선을 유지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면 최근 시장 보시면 이제 굵직한 이슈나 그리고 뭐 이슈가 되는 쪽으로만 계속 매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업종만 좀 매수를 하면 순환매적으로 했을 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들 있죠.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산업, 투자에 임하는 거,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뭐 PCB, FPCB 등등등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결국에 LG 그룹주 중에서도 뭐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도 이제 신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계속 키우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차는 모빌리티 쪽이 되니까 자율주행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LG는 전자 쪽이기 때문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2차 전지 쪽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리고 삼성은 이제 반도체가 좀 핵심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인공지능 반도체나 로봇 뭐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역시 낙수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그 대형주들의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낙수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런 업종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봤을 때 연계가 되는 쪽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도 마찬가지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뭐
여기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이제 대체 에너지겠죠. 대체 에너지 쪽에서 태양열이 여기 포함이 되니까 이제 풍력 쪽, 수소 쪽, LNG 쪽 뭐 이런 쪽이 될 거고 등이 될 거고, 그리고 정부 정책 쪽에서는 이제 뭐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이 되고 있는 쪽 역시나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어제 잠깐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방산이 이게 이제 국내 쪽으로만 수주가 계속 이어졌었던 부분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계속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도 결국엔 전쟁이 언제 끝나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 러시아산, 우크라이나산 뭐 가스라든지 뭐 석유 뭐 이런 쪽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결국 유럽들이기 때문에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좀 다른 쪽 에너지로 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부분들이 다시 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은 역시 관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과의 연계에 있는 산업, 미국 기업들과의 연계성이라고 할게요.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 테슬라가 있을 거고, 테슬라가 뭐가 있죠? 테슬라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 있겠죠. 그리고 뭐 우주 항공, 그리고 뭐 비트코인까지 있겠죠. 뭐 이런 쪽에 이제 연계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애플은 역시나 자율주행, 뭐 XR이라고 하는 뭐 이런 쪽도 있을 거고, 메타버스 쪽도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이 될 거고 등등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부분은 뭐 OTT인데 드라마 제작, 영화 기획, 연예 기획, 그리고 광고 뭐 이런 쪽이 있겠죠. 그리고 역시 메타버스가 있겠죠. 뭐 이런 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 그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입니다. 뭐 거듭 얘기해 드렸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시 확산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인구의 거의 이제 한 40%, 50% 정도 이제 집계가 안 된 것까지 다 합치면 이제 절반 정도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번 걸렸거나 아니면 걸렸는데 지나갔거나 뭐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에서 이제 PCR 검사를 면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입국자에 한해서 일본이 PCR 검사를 면제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입국자들을 지금 이제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 뜨면 이제 격리를 시킵니다. 근데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동남아 이런 쪽만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PCR 검사가 완전하게 생략이 되면 결국에 이제 코로나도 일반 감기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카지노, 호텔 뭐 이런 종목들 있죠. 화장품 등등등 뭐 하여튼 뭐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연계됐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게 이제 뭐 의류가 될 수도 있고 음식, 엔터 뭐 이런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 이런 업종들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이쪽이 올라가고 내일은 저쪽이 올라가고 근데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한 번 정도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면 물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물려서 어느 정도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다시 순환돼 가지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조정권에서 차라리 매수를 해서 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놓고 하루 이틀 뭐 좀 길게 보면 일주일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 안 가면 그냥 잘라서 다른 쪽으로 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런 흐름이 잘 돼야 이번 시기를 좀 잘 버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전쟁이 이제 휴전이 들어간 거다. 그리고 전쟁이 휴전이 들어가면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인한 그런 생각지도 못한 악영향의 가장 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최대 원인이라고 따질 수 있는 이제 원자재 공급난, 이게 이제 불균형으로 공급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하고, 물가 상승이 상당히 생각보다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을 빠르게 상승한 거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긴축 정책을 펼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전까지는 계속 돈을 푸는 유동성 장세라고 봤을 때, 이제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억제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인위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만 없다라고 했어도 이게 좀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원자재 수급이 완전 꼬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상승이 되고, 물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가가 확 뛰어버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이 일단 끝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야 그래야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뭐에 대한 속도 조절?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금리 인상은 뭐예요? 결국엔 이제 긴축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좀 길게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입니다. 침체. 이제 경기 침체로 전환이 되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경기는 계속 침체되는 그런 모습.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전쟁이 끝나는지에 따라서 해결이 빨리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는 부분의 역효과가 지금 당장 눈에 확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는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잘 대응을 해서 버티셔야겠죠. 예. 그래서 기회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회가 이제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쟁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전쟁이 온다고 한들 그냥 며칠,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끝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예측을 했던 전문가들도 엄청 많았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씩 없어지긴 할 겁니다. 그러냐면 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10월 안에, 11월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 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또 4조 이상을 또 지원했다라고 하죠. 무기를 또 지원했다라고 하고. 근데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결국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자재 공급난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곡물 가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유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이제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좋은 건 전쟁이 좀 끝나야 된다. 그게 가장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잘 벗어난다라고 하면 좀 시장이 되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예측을 함부로 이렇게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 시장이 이제 생각지도 못한 걸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작년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는데, 그 변수가 단기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길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이 망한다. 왜 그러냐면 공장을 못 돌리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두 달 있다가 바로 급등을 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죠. 1년 동안 계속.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다라고 봐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아진 것 자체를 분석한 것도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이코노미스트들도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잘 좀 버티셔서 기회를 또 잘 잡으시기 바라겠고, 난 이 회사 좀 뭐 여기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 그냥 뭐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제 뭐 이게 제가 여기 써드리진 않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수익성이 좋은 회사다 그러면 가지고 가고요. 성장성 괜찮다 그래도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본질적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 더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계속 사야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은 부진하지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뭐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버티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매매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